예, 한명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최근 건설안전법에 대한 이걸 왜 해야 되냐, 이제 이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주요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자료에 넣는 지금 여러 가지 좀 논리적인 다툼, 뭐 이런 세 가지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현황 분석은 그 원장님께서 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전체 산재 부분하고 이제 빨간색이 건설 부분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특히 산재 중에서 건설에 대한 사고가 굉장히 높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인 추세를 볼 때 감소, 그러니까 17년부터 이 정부 들어와서 건설 쪽에 보면은 이제 감소하고 있는데 20년도 2000 화재 사고로 인해서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추세는 이제 된 것 같은데, 이제 큰 사고가 한 번씩 나면서 그래도 이게 어쨌든 건설 사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획기적인 감소를 기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못 미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소규모에서 대부분 발생하고, 이제 민간 공사가 숫자적으로 볼 때 공공 부분보다 사고 빈도가 높다. 뭐 이런 앞에서 다 이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작년 4월 달에 건설안전 혁신 방안이라고요. 아까 그 종합 대책하고 이제 그 맞춤형 대책 설명하는 중에 이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건설안전 혁신 방안이 전반적인 건설 안전에 대해서 구조를 이제 바꾸는 그 틀을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안 회장님께서도 그때 이제 혁신위원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그 건설안전특별법이라는 용어가 처음 들어갔고, 그때 내용은 이 안전이라는 그 규정들이 각각 법률에 이제 산재해 있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에서 다루고 있고, 우리 쪽에서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법이라든지 건축법 뭐 이런 부분에 이제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런 산재된 규정들을 한 곳에 모아 봐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했고, 우연히 그 혁신 대책 발표하고 난 뒤에 한 며칠 뒤에 2000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해 2달 뒤에 6월 달에 그 화재 대책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또 이제 정부 종합 대책으로 발표가 됐는데, 그 대책 안에 첨부물에 이제 이 건설안전특별법 왁구가 이제 다 형성이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서 이제 뒤에 설명드릴 각 건설 참여자에 대한 의무와 그에 대한 책임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런 연력으로 이제 잘 왔다가 작년 9월 달에 김기용 의원께서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들 이 내용은 그 발의안에서 수정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와의 조율된 내용과 고용부하고 협의된 내용, 이런 부분이 포함된 내용이고, 요거는 이제 한 6월 달 정도 되면은 그 다시 재발의를 할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리 이제 그 지금 이슈되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앞전에 교수님께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처벌법. 여기는 이제 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 기업에 대한 처벌로 시작을 했는데 이 기업
기업만 처벌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라고 해서 공무원도 처벌을 하는 걸로 들어가서 기업자는 빠지고 이제 처벌만 살아난 거죠. 그래서 그 공무원은 그 중앙 기관장, 그래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포함이 되고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이제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처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 처벌로 이제 사전 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이제 들어간 거죠.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저도 이제 예상을 했을 때 이게 통과가 되겠냐라는 정도로 이제 했는데 급하게 이제 통과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책무가 거의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괄적인 책무가 들어갔는데 이 포괄적인 책무라는 게 건설업 특성을 반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중대재해법에는 산업재해하고 시민재해로 구분이 돼 있는데 여기 오신 건설업은 이제 산업재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를 이제 운영을 하면은 이제 그건 시민재해로 이제 그 운영에서 사고가 나면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떻게 이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에 대한 그 안전 보건 확보 의무가 있냐면은 크게 이제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인력하고 예산입니다. 그리고 그 이행 체계 구축은 행정적인 의미죠. 그다음에 그 사호에 보면은 또 안전 보건에 관한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게 굉장히 이제 포괄적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지금 대통령령을 고용부가 주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본 그 대령 초안에도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산업 전체를 다 이제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조치, 그러니까 안전 보건에 대한 관리 체계가 계획적으로 돼 있냐, 그 다음에 예산하고 인력이 그만큼 노력을 했냐, 이런 이제 행정적인 의무를 다하면은 경영 책임자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면피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포괄적이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처벌 위주다. 그다음 산업안전보건법을 보시면은 뭐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 그러니까 뭐 중공업 쪽하고 이제 평택 뭐 이런 서비스업,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업에 대해서 이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에 대한 재해가 이제 근로자가 어떤 원인으로 이제 사망이나 부상이 이런 재해를 포괄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한계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 아까 그래프에서 작년도에 다시 이제 조금 올라갔는데 그 그래프 기울기를 굉장히 급하게 하려면은 뭔가 건설업에 전문화된 제도가 필요하라는 그 공감대가 이제 모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건설 참여자 그리고 건설업 특성이 반영된 이 법의 필요성이 이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지금 제가 강조를 하냐면은 최근 그 발의가 되고 이제 수정 작업에 들어가면서 이제 고용부하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재해를 그러니까 우리는 건설 사고고 이제 산업재해가 이제 보는 게 다르죠. 그걸 이제 어떻게 보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영역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는 영역이 있는 거죠. 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은. 그래서 저희 국토부에서 해야 될 분명한 영역은 이 건설 프로세스마다 저희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시공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고가 나지만은 설계하고 아까 그 발주 단계에
부분에서도 분명히 그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 오른쪽에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냥 감리라는 것 자체는 이제 산업안전보건에서는 안전관리자로 이제 그쪽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발주자를 대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공공에는 발주자를 대신하고 민간 부분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추진하는 게 공공감리, 감리의 공영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민간에서는 발주자가 자기의 공사에 대해서 안전을 관리하면은 그 투자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공공에서 그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계속 이제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라는 영역은 분명히 이제 또 따로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법 체계로 보면은 기존의 건설기술진흥에서 이제 안전 규제를 이제 이관을 하고, 공공하고 민간 부분의 시공자를 규정하고 있는 건산법, 그다음에 건축하고 주택 설계 감리에 대한 규정들을 이제 대부분 그 책무들을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사고가 책무는 권한은 이제 이쪽 발주자로 갈수록 권한이 크고, 이제 실제 사고는 아랫부분에 대해서 하도급자나 원청, 대부분 하청의 이제 근로자가 이제 사고를 나고 있죠. 그 크게 두 가지 원칙입니다. 그 건설안전특별법은 하나는 권한에 맞는 이제 책임, 좀 전 강연에서도 이제 강조를 많이 해주신 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제 발주자에 대해서 뭔가 의무를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들어갔다는 게 노동계에서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투자 비용이 이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권한과 책임은 분명히 이제 선을 갈라 놓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권한이 큰 발주자나 시국 원청자에게 그 책임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고, 그 사고에 대한 비용 대가는 금전적인 부분을 기업에서 이제 부담을 하는 부분인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근제보험이라고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뒷부분 나오는데 그 보험이 새로 규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영업정지에 가름하는 과징금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과징금 부분이 업계에서 굉장히 부담으로 그렇게 지금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원칙을 두 개로 보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주자에 대해서는 적정 비용하고 기간이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뭐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누구라든지 규정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입을 한 게 그 프로세스를 공공처럼 민간 발주, 그러니까 민간 공사도 공공의 프로세스처럼 이제 도입을 하자는 거고, 지자체나 또는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 그 전문성을 가진 데서 이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훈령이었는데 그게 최근 그 법률에 근거해서 이제 고시가 됩니다. 아마 그 기준이 레퍼런스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 역할을 지자체가 민간 공사에 대해서 인허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수행을 할 겁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우수 사업자 선정, 그러니까 그 발주자에게 그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관리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발주자가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안전자문사를 선임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문사는 발주자에게 전문성의 부족한 부분을 조언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런 부분이 발주자에 대한 책무가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적정 비용하고 공사 기간을 산정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도입을 하는 거죠. 시공자는 크게 이제 원수급자하고 하수급자 간의 관계를 설정을 하는 게 이 그 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구분이 원수급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수급자가 설치하고 그에 대한 이제 책임도 진다라는 게 되어 있고, 최근 수정안에는 하수급자가 책임을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면책 조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중지 허가제, 이거는 감리가 하는 데 대해서 이제 시공사는 그 허가 후에 이제 시행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시 작업 금지는 이천 화재 사고 때 발생한 그 부분인데, 그 위험 공정에 대해서는 이제 동시 작업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재보험 가입 의무화,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슈화는 되지 않은데 어디 가서 계속 얘기를 드리는 게, 일반 건재보험을 한 70% 이상 그 시공사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건재보험이라는 게 산재보험에서 민법상 과실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 건재보험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이천 화재 사고 났을 때 보니까 한 하도급자가 한 4명, 5명 그 현장에서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실제로 돌아가는 그 피해 보상액이 굉장히 적다는 거죠. 인원수로 이제 제한을 하거나 금액으로 그 상한치를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그 제한도 이제 없애려고 저희는 하고 있고, 그러면은 그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그 보험료를 누가 부담해야 될 거냐? 시공사가 반하고 발주자가 이제 반 부담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발주자가 시공자를 선정을 할 때 그 비용, 그 보험료가 많이 들어가는 시공사를 선정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죠. 사고가 많이 나면은 보험 수가가 올라가고, 그 보험 수가가 발주자가 일부 부담을 하면은 그 시공사는 수주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수주가 할 수 없으면은 계속 그 안전 관리에 신경을 더 쓰고, 그래서 이 그 전체 수주에 대해서 그 시공자나 발주가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끔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듭니다. 제가 한 10분까지 돼 있죠. 지금 10분이 다 된 것 같은데, 설계 감리자는 특히 이제 민간 쪽의 설계자가 그 설치 기간하고 비용을, 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비용을 이제 설계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의무화를 할 겁니다. 그리고 감리자는 지금 공공에만 공사 중지 권한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민간 공사까지 확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감리가 입증 책임을 감리가 이제 했는데, 이제 시공사가 그에 대한 그 입증 책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들어갔습니다. 근로자는 기본적인 약물이라든지 그 3대 안전 개인 보호구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최소한의 의무만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조문 구성을 볼 때 다 참고하십시오. 예. 그래서 그간의 경과는 제가 이제 그 도입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고, 올해 상반기에 다시 이제 수정안에 대해서 재발의하고 연내 아마 정기국회 때 그
법이 통과되는 걸로 그렇게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중대재해법이 생겼는데 왜 건설안전법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세간에 많이 하시고, 특히 이제 시공 회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대재해법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건설안전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법의 의무는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뭔가 이제 뭐 한 명 사망까지 중대법에서는 이제 규정을 사고의 대상, 그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폭이 너무 크고 산업법도 있기 때문에 아마 그까지는 제가 보기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 같고, 한 3명이나 그죠? 뭔가 이제 큰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때 보면은 이 포괄적인 규정으로 가지고 적용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시공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구체적인 자기 책무가 필요한 거죠. 건설업에서 각 주체마다 그 책무를 규정하면은 내가 부담돼야 될 그 책무가 적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그 책무가 구체적으로 정의된 규정들을 판사가 찾아볼 겁니다. 그러면은 건안법을 찾아보겠죠. 또는 뭐 구조물이 붕괴되고 하면은 건산법이나 다른 그 법을 찾아보겠죠. 그래서 이 그런 부분이 이제 저기 내년 1월 되면 중대법이 시행이 되고, 첫 번째로 뭐 어느 게 적용이 되면은 굉장한 그 이제 사례들이 모아지는 기간이 필요할 텐데, 그 사례의 그 레퍼런스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이제 건설안전 특별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라든지 다 이제 노동계도 다 공감을 하시는데, 그 시공업계나 발주자, 특히 시공 기업에서도 이 중대법을 한 번 더 이제, 아니 중대법이 아니고 중대법이 생기면서 이 건설안전법의 역할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발주자가 이 건안법이 생기면서 가장 뭐라 해야 되죠? 부담을 제일 많이 하고, 뭐 이 주체별로 볼 때는 가장 이제 그 책임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제 발주자 단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기 공공기관에서는 이제 뭔가 책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느끼면서도 이제 표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뭐 제가 말씀드린 여러 이제 다양한 균형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예.